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을 잘 짓는다는 것,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지금 세상에는 많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연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름을 못 먹고 못 살 때, 그럴 때는 이름에 솔직히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강 이름을 지어서 지금 살아가고 또 살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요, 이름이 좀 특히 거부하고 아주 촌스럽고 해도 개명하기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나 2005년 11월부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다, 나쁘다, 듣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름도 얼마든지 바꿔주도록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개명 붐이 일어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더욱 지금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우리나라 실정 아니겠습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듣기 희박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이 나쁘거나 또 가족 이름이 나쁜 경우에 개명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개명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범법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은 다소 어렵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명하기 아주 쉬워졌습니다. 개명이 그 법원에 많이 업무가 몰리다 보니까 자꾸 좀 날짜가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명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채택하는 장명법은 이렇습니다.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입니다. 빨리 썼습니다.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명소에서 장명은 이 장명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테이로 굳이 말씀드린다면 약 98% 이상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장명법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자유겠으나, 그러나 대종을 입는 장명법은 이거다. 우리나라는 한글과 한자 문화권에 있는데 정통 한자 수리 성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한자 수리 성명으로 이름을 짓게 된다. 근데 정통 한자 수리 성명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등에서 그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 그 이유는 그 이름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주 명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서 이름만 짓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많은 장명소 등에서 명예퇴직 등으로 많이 사회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주 명리 공부를 상당한 세월을 두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름 공부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름의 원칙들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다 맞출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통 한자 수리 설명에서요, 자, 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먼저 이름에서 음양을 잘 배열해야 된다. 음양.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양 배열. 음양. 음양이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음양이 좋아해요. 그래서 음과 양. 예를 들어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좋아하다. 이름도 그렇다. 이름도. 그래서 이름에서 뭘로 따지느냐? 한자 획수로 따지는 거예요. 한자 획수. 획수가 짝수이면 음이에요. 짝수면 음이다. 홀수는 뭐냐? 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외자일 수도 있고 또 이름 두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짝콜이 섞여 있으면 음양이 잘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양 배열이 첫째다. 두 번째 뭐냐, 한글 발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 한글 발음이 상생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상극, 상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글 발음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한글 발음을 뭡니까, 영조 26년 차에 신경준 학자님께서 훈민정음 운의 이론을 발표하셨어요. 훈민정음 운의 이론. 운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 이론을 보면 자음오행 적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음오행 적용법에 의해서 한글에 오행을 다 붙여놔서, 오행을 붙여서 그 오행을 상생으로 가게 한다. 상생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한글 발음 상생이다. 이거는 딱 원칙을 외워버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훈민정음 해례본을 또 적용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한글 창제 때 필요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운의 이론으로 신경준 학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뭐 그 내용을 보면 뭐 한 가지만 틀립니다. 틀립니다만은 하여튼 그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요. 수리사격이죠. 수리사격 길직 배치. 길적으로 배치한다. 80일 수리가 있습니다. 81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리사격 81가지 중에서 전부 흉수와 길수가 합쳐져 있습니다만, 길수로 이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길수로 아시죠? 길수로 배치해야 된다. 길수로만 해야 된다. 이거 한자 획수의 수리 조합이에요. 한번 외워버리면 이것도 끝입니다.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0일 수리를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써놓은 거, 또 컴퓨터 입력하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적용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자 획수도 마찬가지로 한자 획수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하도 오래 해서. 그리고 또 한자 획수는 우리가 그 필획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획수로 따지는, 원획수. 한자 획수 원획수로 따진다. 한자 획수 원획수로 따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획수로 따진다. 말하자면 한자 획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 한자 사전이 있죠. 그리고 아래 한글 한자, 또 한자 변환하다 보면 획수가 나옵니다. 그 획수가 보면 이름을 짓는 획수하고 맞는 수도 있습니다만 틀리는 수도 있다. 틀리는 수도 있다. 그거는 원획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어느 분들은 이름을 지어드리면 아주 그냥 금방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자 사전을 딱 쳐봐요. 그리고 딱 보니까 획수가 틀리더라. 그래서 바로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원획수로 따지지 않고 바로 필획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리사격 81개 중에서 길수로 전부 맞춘다.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한 거예요.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 길수로 전부 배합을 해서 모든 좋은 수로만 넣는다. 그 수리사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원오행이라고 있어요. 자원오행. 자원오행이 뭐냐? 자원오행. 이것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없이요. 자원오행이란 뭐냐? 누구나 그 각자의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태어난 년, 월, 일시를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에 보면은 한글도 오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한자도 있다 이러냐. 한자도 오행이 있다 이거. 이게 한자가 참 중요합니다. 오행. 이 한자의 오행은 사주에서 필요한 용신과 희신을 넣는 것입니다. 희신. 용신과 희신이라고. 이게 사주 공부하면 가장 맨날 나오는 게 용신과 희신. 용신과 희신이 뭡니까? 용신과 희신을 알면 약 70% 사주 공부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습니다. 용신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용신법도 잘 갖추지 못하신 분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을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찾아서 넣는다. 그것이 자원오행이에요. 자원오행. 다른 거 좀 원칙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틀려요. 틀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사주 공부 적당히 하고 이러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풍명, 바람풍자에 약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 폐명, 이제 폐명. 이게 이름이 그 성씨를 포함해서 전부 그 이름 외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씨를 포함해서 한자가 모두 한자를 파자라고 그래요. 파자. 한자를 깨본다. 파자를 해보면은 성씨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는 그런 이름은 풍명, 폐명이다.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풍자, 운이 깨진다. 폐명이다 해서 그런 건 꼭 한자가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가 있는가 하면 또 세로로 갈라지는 한자도 섞여 있어야 된다. 근데 또 통자도 있죠. 통자. 이런 건 구애받지 않고 윤자, 다스릴 윤, 믿을 윤, 이런 윤자도 있죠. 성씨 윤으로 씁니다. 이런 통자이기 때문에 뭐 가로로 갈라진다, 세로로 갈라진다 따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 여섯 번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불용한자라고 불용한자. 아마 이름에 관심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용한자란 이름에 사용하면 좀 안 되는 한자를 불용한자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성명학에서 1991년 4월 1일부터 대법원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는 있어요. 임명용 한자를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명용 한자. 이게 8421자예요. 이 중에서 이제 이름 원칙과 사주에 맞는 한자들을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뜻이 나쁜 한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뜻이 나쁜 한자들도. 그런 것은 무조건 배제해야 되고 또 뜻이 좋아도 이름에 쓰지 않아야 된다는 한자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서 불용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된다. 여자 이름에 예를 들어서 구수록자가 들어간다. 건강적으로 되게 불리하다. 맑은 숙자가 들어간다. 부부운이 매우 불리하다. 수나 순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눈물 속에 사는 인생이란다. 이런 식으로 그런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그래서 이름에 불용한자 잘 보시고 이건 웬만하면 좀 노출돼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불용한자는 절대 넣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불용한자에 대해서 이제 성명학을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화를 먼저 냅니다. 어떤 놈이 그러더냐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얘를 빼어나올 숫자 이름에 넣지 않아? 이룰성자를 넣지 않아? 누가 그러더냐고 이렇게 내용이 좋은데 넣지 않는다는 그 누가 그러더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있는데 또 법이라는 것은 뭐 성문법이든 그 뭔가 그 불문적으로 내려온 그런 판서법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꾸 누가 그 법을 만들었냐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잘 못 알았으면은 늦게라도 알아서 빨리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세련된 이름이라 해요. 세련된 이름. 세련된 이름이 뭐냐? 우리가 보통 그 아기가 막 태어나면 아주 예쁜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기가 점점 커가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지나서 노인이 되면 아주 어색하게 이름이 되는 경우가 어색한 이름. 그런 경우 그때 또 개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름이란 나이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사용하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이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똑같은 이름 성씨까지 뺀다면은 그런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동명인 똑같은 이자가 있지. 이자 동명인이다. 이제 이름은 같고 다르다. 사람은 이렇게 이인 동명인 그 이름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련된 이름을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는 이름 이런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이름을 지으면서 끝처리가 뭐 자자가 들어간다든가 순자가 들어간다든가 여자 이름에서요. 그다음 숙자가 들어간다든가 목자가 들어간다 이런 이름 짓지 않죠.
그게 시류에 따라서 시류의 흐름을 잘 보고 파악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저희 카페의 경우는 지금 17년째 네이버에서 우당장명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페 그 대다수 회원분들이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40대 이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의 그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장명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그 트렌드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제 카페를 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카페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 우당장명원 카페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뭐 이름 풀이도 무료로 하고 제왕절개 출산태길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 상담도 약간의 그 수고를 해서 댓글을 달면은 사주 상담까지도 무료로 받고, 또 이름을 짓는 비용이 좀 난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장명 미션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 얼른 뚱땅 해보고 싶어서 며칠간에 걸쳐서 그런 미션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상 돈 들이고 하는 이름과 똑같이 나오니 그건 활용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름에서 잘 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실제 제가 이름을 하나 지은 거 가지고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실제 이름을 지은 거 가지고, 자, 여자요. 여자를 곤명이라고 해요. 남자는 건명이라고, 여자인데 제가 이름 지었던 이름이 과거에 유시예요. 아름다운 옥유, 그 다음에 들일정. 그럼 여기 획수가, 먼저 획수를 중요해요. 획수가 이게 10획이에요. 10획. 그 다음에 14획이에요. 그 다음에 7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제가 한자 획수는 무조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획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임금왕이 들어갔죠. 임금왕은 이게 구수록변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획수가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한글이나 인터넷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13획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을 때 14획으로 보고 이름을 짓는다. 획수를 딱 기입을 했죠. 그 다음에 한글 발음. 한글은 서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유는 토예요. 정은 금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것도, 뭐, 처음 해보신 분들이 써놓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사주가 필요한 기운인데, 자원오이라 해요. 서는 화기운이에요, 화기운. 성씨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만 이제 필요한 기운을 넣는 건데, 금수로 넣었어요, 제가요. 금수로.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 이름을. 자, 그러면 이름을 따져보는데 먼저 음양을 본다고. 아까 음양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음양은 뭐냐? 짝수, 홀수가 있으면 섞였으면 된다. 짝수, 홀수. 음양이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냐? 한글 발음을 본다.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이 부딪히지 않느냐? 이걸 본다 이거야. 자, 오행을 이렇게 봅니다. 토생금. 뭐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다 토생금 상생이다. 그래서 한글 발음이 아주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리사격이라고 할게요. 수리사격은 한자로 한자 획수로 조립을 한다고 했어요. 먼저 이 두 개를 합칩니다. 21, 그 다음에 두 개, 24, 그 다음에 여기 됩니다. 17, 세 개 다 합쳐서 31 이렇습니다. 이거 뭐야?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얘기해요. 정격.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전부 다 길수예요. 21수 좋고 24수 길수, 17수 좋고 30수 다 길수로 이렇게 수리사격 완벽한 수리조합입니다. 그래서 잘 돼 있다. 네 번째 아까 자원행이라고. 자원행은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이게 서서히 해봐야 돼. 자원행이 뭐냐?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자원행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주가 1900 양력 88년 올림픽 때예요. 올림픽 때. 근데 3월 8일 16시 10분이었어요. 10분 태어난 여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 사주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무신, 무진 이렇게 나옵니다. 무진, 을묘, 용띠란 말이에요. 용띠에 묘월에 음력 2월이란 말이에요. 음력 2월. 양력으로는 3월이지만 음력 2월이다. 그 다음에 임술, 술일. 그 다음에 연월일 시를 얘기인데, 이기다. 16시 10분에 신시예요. 무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항시 사주는 태어난 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사주에서 나를 돕는 오행이 여기만 있어요. 토생, 금생수로 나를 도와요. 여기서 금생수로 나를 돕니다. 토국수, 관운이죠. 관운. 여기도 관운이 너무 많죠. 관운이 많고, 또 수생목에 길을 가져가요. 수생목, 길을 가져가는데, 나를 돕는 오행이 금수다. 이건 억부용신이라고, 억부용신. 억부용신법으로 금수가 필요한 기운이다. 금수를 넣는 거예요, 금수. 자원행 금수. 잘 넣었잖아요, 자원행 금수. 자원행 100점 만점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사주는요, 대우는 상당히 좋아요, 대우는요. 대우는, 20대부터 잘 나가는 사주야. 그러나, 여자 사주죠. 임술, 괴강살이라고, 괴강살이 있는 여자분들은 미모가 출중하거나, 대개 보면요, 미모. 그 다음에, 매력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단점 뭐냐? 토가 많아요, 토가 뭐냐? 여기서 관운이라고 그래요, 관운. 사주에 관운이 중중하면, 관운이 무거우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많아요. 일복도 많고, 남자를 좀 잘못 만나면, 남자 운이 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떤 구설,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주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절대적이진 않다. 전체 운세 약 35%이다. 궁합이 나빠도 잘 사는 사람, 궁합이 좋아도 못 사는 사람 많다. 사주가 나빠도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나 참고는 해야 된다. 이 사주의 진로는 뭐냐? 의사, 약사, 이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 공무원, 여자지만 엔지니어, 엔지니어. 공부를 안 하면요, 와일드한 직종에 살아요. 와일드한 직종. 이런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자원오행을 설명하다 약간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오행이 잘 돼 있다. 억부용신으로 봐서 금수로 보고 잘 돼 있다. 이 사주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5번째 풍명 폐명을 본다고. 풍명, 바람 풍자, 깨질 패자, 한국으로 씁니다만, 자, 한자가 풍명 폐명 뭐냐? 전부 다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거나 이런 걸 풍명 폐명이라고 하는데, 세로로 서치는 갈라졌죠. 아름다운 옹 유자도 세로로 갈라졌죠. 드릴정은 세로로 갈라지니까 가로로 갈라졌죠. 그래서 섞여 있단 말이에요. 풍명 폐명이 아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불용한자라고 하면 불용한자. 불용한자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성씨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천천히 썼자예요. 성씨 정해져 있는데, 아름다운 옹유, 대단히 좋은 한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드릴정, 나타낼 정, 이런데, 그런, 한자인데, 불용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좋다. 이름 한자 뜻을 보면요, 나를 적극 어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죠. 유정의 이름은 어색하지 않다. 근데 유정 이름이 많습니다. 의외로, 유정. 그러나 그 이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불용한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좋다. 그다음에 7번째, 방금 말씀드린 세련된 이름이냐. 그래서 굳이 유정, 옛날 분들도 계세요, 이름이. 그러나 그렇게 어색하지 않는 이름, 괜찮은 이름이다. 나이 들어도 괜찮은 이름이다. 이렇게 하셔서 서유정의 이름은 100점 만점.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 탓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사주를 보나 보시면 이름 탓은 안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잘 짓는다는 거, 그 내용하고 실제 서유정에 대한 이름 풀이를 해가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름은
지금 시중에 너무나 그 장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까 틀린다는 게 이겁니다. 자원호이. 자원호이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명가를 어떤 사람 만나느냐. 어떤 놈은 그게 자기 운이에요. 근데 대강 이름을 지어주고, 보면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희 카페 오셔서 이런 풀이를 해보면 다 좋은데 이게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사주 공부를 안 하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다. 사주 공부. 사주 공부가 어렵거든요. 이게 2년에 되질 않아요. 저는 뭐 한 10여 년, 한 15년.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76세인데요. 은행 대리 때 40, 한 5, 6년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때요. 성명학과 그 역학을. 근데 오래됐는데 공부도 상당히 오래 했죠. 근데 지금 분들은 얼렁뚱땅 빨리 해서 돈 벌 욕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건 못 맞춰요. 다른 건 그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명 어플 있지 않습니까? 어플. 앱이 있죠. 어플. 장명 어플은요.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몇 가지. 요거 한글 발음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초성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맞춰요. 음양,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원어에 못 맞춰요. 풍명, 배명도 맞출 수 있죠. 불용한자 맞출 수 있겠죠. 신경만 쓰면. 그 다음에 세련된 이름 맞출 수 있겠죠. 단지 한글 발음의 음용어에서 종성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출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원어에는 역학 공부를 하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지 어떤 기계적으로 공식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소 선택은 자유이나 좋은 장명소를 찾는다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좋은 장명가를 찾아서 지금 이름이 나쁘다면 개명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전체 운세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사주하고 비슷해요. 사주가 35%라고 했죠. 그럼 35%, 30%, 나머지는 후천적인 사항이에요. 후천적인 사항. 후천적인 사항이 35%예요. 아시죠? 그지? 그래서 이름 30%를 확실히 확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